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자, 오늘 방송 제목이 꿈의 기울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의 기울기는 미래로 갈수록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기업을 의미하고요. 기울기 자체는 상승의 각도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의 꿈의 기울기가 출발을 했고 또 이제 현실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하이브를 보니까 한 3일 정도 주가가 지금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장중에 40만 원 깨고 39만 5천 원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 많이 좀 그 부담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그 회원 가입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싸게는 이제 그 20만 원 초중반대 사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좀 비싸게는 이제 30만 원대, 30만 원 초중반에 사신 분들이 있는데, 예, 잘 모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물량을 좀 많이 뺏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하이브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사실 그 40만 원 미만에서는 뭐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저희가 보기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하이브를 방송하면서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죠.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에 사실 고점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 역시도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이제 피드백을 가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하이브를 보유하고 있는데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좀 평화롭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주식을 잘 모르겠고 두렵다면 팔아야 되겠죠. 마음이 편해야 되겠죠. 자, 하지만 자, 우리는 더 산다.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라는 얘기를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꿈의 기울기라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 마이에스의 자산운용이라고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선배입니다. 최남철 본부장이라고, 이분이 주식운용 본부장이었어요. 펀드 매니저였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대한민국 1세대 펀드 매니저였고, 또 예전에 그 펀드 평가기업 리퍼사라는 데가 있었는데, 리퍼사에서 아시아 최고 펀드 매니저로 제가 3년 연속인가로 선정된 거로, 그거는 제가 정확치는 않은데, 제가 옛날에 그 펀드 칭기스칸 펀드를 기획하면서, 제가 기획한 건 아닌데 회사에서 기획하면서 이분 프로필 브로셔라든가 홍보물에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2013년도에 한번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셨어요. 지금은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투자자문사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 당시 이제 세일티론을 저희가 이제 회사 주력주로 그 광고에 이제 많이 실었습니다. 매경이라든가 한경에 광고를 많이 실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3만 원, 4만 원대 저희 회사 뭐 핵심 주력주로, 지금 이제 하이브처럼 핵심 주력주로 이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분이 그 광고를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여의도 사무실에 놀러 와서 지금 이제 그 보이시는 책 있죠. 꿈의 기울기에 투자라. 이 책을 저한테 또 선물로 사인까지 해주고, 지금도 제 바로 옆에 그 책장에 이제 꼽혀 있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분의 논리를 또 존중을 하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아주 그 절실한 크리스찬이시고 기독교 관련 서적도 저에게 좀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전도는 안 당한 것 같아요. 자, 그 지금 이제 책 내용에 있는 것을 잠깐 이제 요약한 겁니다. 이분께서도 역시장 접근법이라는 것은 사실 그 최초로 얘기한 게 이제 조세 그레인벨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대중들은 흥분하는데 프로들은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주가가 많이 폭락할 때 대중들은 이제 공포감이 휩싸이는데 프로들은 흥분한다는 거죠. 이제 저점 매수기다. 이게 바로 역시장 접근법이고, 무조건 이제 그 대중들하고 거꾸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동학개미가 시장을 지배할 당시에는 그들과 함께하는 게 또 맞았죠. 여하튼간에 역시장 접근법은 우리가 성공 투자를 위한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가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장 접근법이란 탐욕과 공포에 좌우되는 군중심리를 역이용하는 투자 모델로 기업의 수익, 현금 흐름, 자산 가치 등의 분석 지표를 통해 기업의 적정 가치를 산정 후, 군중 심리가 기업의 적정 가치를 크게 왜곡시키고, 흥분할 때죠. 크게 왜곡시키는 극점을 포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극점을 포착한다는 게 뭐 그때 매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17만 원대에서 저희가 전량을 매도했죠. 군중의 어떤 투자 심리가 크게 왜곡이 된 거죠. 그 흥분을 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굉장했어요. 하여튼 거래 상투가 1,800만 주에 달하는 거래 상투가 터졌던 그런 지역이 되겠죠.
자, 아래 보시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크기를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지표는 기업 이익의 방향성.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자, 즉 금년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으로 갈수록 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기업, 즉 꿈의 기울기가 가파른 기업을 찾아야 말 그대로 대박주를 만날 수 있다. 셀트리온 사례도 여러분께서 셀트리온 장기 월봉 차트하고 매출 영업이익을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공감할 것이고, 자 그렇다면 하이브의 그 영업 이익의 절정이 언제일까? 아직 모르죠. 지금 꿈의 기울기가 시작됐고 진행되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넷플릭스의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10년서부터 이제 현재까지니까 지금 이제 11년, 12년째가 되겠네요. 넷플릭스 역시 이제 2010년도는 미비했죠. 당시 주가가 10달러가 안 됐습니다. 10년 전 넷플릭스가 꾸었던 꿈을 지금 하이브가 저는 이제 꿈꾼다고 보는 거고, 지금 연봉상으로 보시면 2013년도, 즉 이제 넷플릭스가 10달러를 이제 돌파하면서 10달러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진행됐던 그런 파동이 본격적인 어떤 꿈의 기울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하이브가 지금 2013년도 넷플릭스 그때 어떤 그 사이클 타이밍과 좀 일치하는 그런 어떤 그 파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하이브의 꿈의 기울기, 이 기울기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최근에 이제 그 NFT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그 일시적 유행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관련 서적을 찾아서 좀 공부한 중인데, 이거는 NFT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것도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대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위버스를 바탕으로 NFT라든가 메타버스, 커머셜이 이루어지고 있고 게임 웹툰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 꿈의 기울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훗날 그게 이제 2022년이 될지 2023년이 될지 202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훗날 제가 또 하이브를 갖고 지나간 자료를 보면서, 당시 뭐 월봉 정도 급은 봐야 되겠죠. 월봉 정도 보면서, 자 우리가 이때 40만 원 전후에서 많이 고민했었다. 주가가 뭐 50만 원 돌파하고 70만 원 갈지 뭐 100만 원 갈지 이상 갈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간에 자 훗날 한번 지금 가격대를 다시 한번 피드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SM이에요. 지금 그 엔터 4인방이죠. 하이브를 축으로 해서 SM, YG 엔터테인먼트, JF가 되겠는데, SM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그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8월 달에 거래 상투가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상승 탄력이 상당 부분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잠시 후에 맨 끝에 이제 하이브를 보도록 하겠는데, 하이브는 지금 상승 탄력이 오히려 강화가 되고 있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뭐 관성, 가속도 법칙 이런 것도 좋아하고, 관성 가운데서 이제 주가가 한번 상승 추세로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키는 단계죠. 매수가 매수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 저점이 이제 39만 5천 원까지 빠졌는데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가 매수,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가 매수 기반 자체도 굉장히 왕성하고, 그것도 많은 거래량이 아니라 11선도 깨지고 이제 39만 5천까지 빠졌으면 사실 그 좀 이익 실현하고 혹은 뭐 경계성 매물 이런 것들이 막 추락이 되면 그 물량을 받아내서 다시 뭐 보합권 정도로 끌어올려주려면 제법 많은 거래가 나와야 되는데, 하이브는 거래가 안 나왔어요. SM은 보세요. SM은 어떻습니까? 그 화살표 있죠. 화살표 보시게 되면 거래가 제법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는데 많은 거래가 필요하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거래량에서 자금이죠. 그 현재가 곱하기 이제 수량 곱하면 그 당시 총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제법 수반이 되는데도 다시 8만 5천 원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YG 엔터테인먼트 한번 보도록 하죠. YG 엔터테인먼트도 거래량은 좀 그 SM이 비슷한데 오히려 좀 주가가 단기 추세가 살짝 좀 깨지는 그런 분위기죠. 특히 이제 21선은 우리가 제로선이라죠. 물론 이제 아래 이제 61선 수급선이 버티고 있지만 21선이 살짝 21선이 깨지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럼 JYP 보죠. JYP 같은 경우는 5월달, 6월달에 살짝 올랐지만 그 이후로 아예 못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한번 오버슈팅이 나왔죠. 거래도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JYP가 사실 가격대 면에서도 사실 좀 취약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강조해드린 얘기가 되겠는데,
그 대중적인 생각으로는요, 하이브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하이브가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비싸, 무엇보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엔터주 같이 가지 않겠냐 해서 자꾸 이제 자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싼 주식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게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대중들 집단 사고 상당분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역시장 접근법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JRP 같은 경우는 오를 때 잘 못 오르고 하락할 때 더 많이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하이브는 말 그대로 명품이죠. 비싸니까 여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사죠. 뭐 세력들, 기관이나 외국인, 뭐 큰손 세력들이 많이 사죠. 단기 시세 일희일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지금이라도 YG라든가 SM이라든가 JYP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뭐 팔고 좀 두렵다면 팔고 나가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팔고 하이브로 이렇게 조정받을 때 하이브 쪽으로 교체하는 것이 저는 이게 정석 투자라고 봐요. 자, 하여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꾸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에 상투를 맞추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사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무조건 우리가 충동적으로 쫓아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림목이 들어올 때 그때 사는 게 좋다고 그런 거죠. 자, 하이브의 지금 그 꿈의 기울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꿈의 기울기에 투자해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간에 저희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17만 원대에서 처음에 주력주에 편입했어요. 17만 원대에서 일단 그 더블로 나왔어요. 100% 나왔고, 뭐 더블이라 그러니까 조금 세속적인 것 같은데, 여하튼간 좀 제법 수익이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그 10월 이후서부터죠. 10월 이후서부터 본격적인 어떤 그 랠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래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시세라는 게, 주가라는 게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주가가 지금 올라간다는 것은 매도 세력보다 매수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매수 세력 입장에서는 매도 세력의 그 물량들을 다 받아줘야 돼, 맞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적은 거래량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매도세가 약하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제 제가 이제 세력 가치 분석이라는 책도 옛날에 썼는데,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매집이 잘 돼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뭐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실적표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이베스 증권이 지금 하이브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요. 이베스 증권 목표가가 지난 6월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6월 달에 50만 2천을 제시했고, 6월 달서부터 이제 2022년도 영업이익이 예상 영업이익 5,500억을 예상했습니다. 이건 11월 5일자 이제 보고서를 제가 캡처를 잡은 건데요. 자, 2019년도 990억에서 2020년 1,46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 2,030억, 그리고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 5,500억을 보고 있어요. 이베스 증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베스 증권이 그 하이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 같아요. 제 주관도 좀 포함이 적당히 돼 있을 텐데 5,500억 정도. 지금 이 전까지는 사실 그 10월 달 전까지는 뭐 NFT라든가 메타버스 얘기는 있겠지만, 그게 뭐 시장에 적극적으로 계속 반영된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자, 이제는 뭐 메타버스 혹은 이제 특히 NFT가 시장을 거의 뭐 주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상당히 쏠리는 그런 모습이죠. 자, 만약에 올해는 대략적으로 2천억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한 5천억 정도라면 꿈의 길은 굉장히 가파를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4천억을 보는 거죠. 3,500만 넘어도 50만 원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7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70만 원 정도. 자, 그런데 만약에 5천억이 달성이 된다, 5천억을 돌파한다라면 그 꿈의 길은 굉장히 가파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겠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이 혼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하이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신규로 사시려는 분들이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샀는데 뭐 20만 원대 30만 원 샀는데 비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1억인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사실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주식을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끌고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회원분들도 팔고 싶죠. 막 흔들리게 되면은.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오히려 더 사라 논리를 제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나름대로 이제 소신과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입이라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영업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데, 또 투자자한테는 여러분께서 혼자 하게 되면은 또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꾸 어느 날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점도 뭐 매도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씌인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한다면 함께하는 게 좋고 가입은 여러분들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득이 돼야지 가입하는 거지 득이 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죠. 자, 기타 이제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은 좀 어려우나 난해하나 현 시점 기준으로 하여튼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구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입금하시고 제 휴대폰 번호로 입금자 성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